제임스 본드에 이어 제이슨 본도 돌아왔습니다. 21세기 액션 영화의 교과서와 다름없는 본 시리즈의 5번째 영화인 제이슨 본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제목이 무엇일지 궁금했는데 간단하게 제이슨 본으로 가는군요. 사실 본 얼티메이텀 이후부터 속편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연 배우인 맷 데이먼과 감독인 폴 그린그래스가 사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두 사람 다 관심이 있었으나 제이슨 본으로 하려던 얘기는 다 한 것 같다는 깔끔한 결론을 내리면서 물러났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속편을 거듭하다가 망가진 걸 봤으니 현명한 판단이었죠. 대신에 맷 데이먼은 한 가지 단서를 남겼습니다. 만약 10년 후에 폴 그린그래스로부터 연락이 와서 다시 그를 영화로 데려올 방법이 있다고 하면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에도 한 차례 또 얘기가 나왔으나 맷 데이먼은 폴 그린그래스가 감독일 경우에만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폴 그린그래스가 거듭 사양하면서 본 시리즈의 4번째 영화는 맷 데이먼의 제이슨 본이 아니라 제레미 레너의 에런 크로스가 주인공이었던 본 레거시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맷 데이먼과 폴 그린그래스는 그린존에서 함께했습니다. 본 레거시가 썩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또다시 두 사람을 애타게 원하는 관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름에 응답한 두 사람이 제이슨 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맷 데이먼이 예고했던 대로 본 얼티메이텀으로부터 약 10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토미 리 존스가 연기한 CIA 국장인 로버트 듀이가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예고편은 바로 이 질문의 답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맷 데이먼이 말했던 제이슨 본을 다시 영화로 데려올 방법이란 흥행을 위해 억지로 이야기를 꾸며내서 속편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이슨 본에게 어울릴 만한 적절한 이야기를 찾아서 자연스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이슨 본을 다시 영화로 불러들인 걸까요? 예고편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이 경제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 진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것과 제이슨 본을 어떻게 엮을 수 있을지는 저도 감이 안 잡히지만 맷 데이먼의 발언대로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는 에드워드 스노든도 언급했습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정보기관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도청했다는 걸 폭로한 사람이죠. 정치 얘기가 나오니 머리 아프다고 불만을 토로하실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본 시리즈가 지금과 같은 인정을 받게 된 이유는 단지 뛰어난 액션 때문만은 아닙니다. 액션 영화인 동시에 첩보 영화로서 정치적인 배경과 사상을 깔고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제이슨 본이 CIA라는 거대 조직과 맞서 미국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것이 맞물려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본 시리즈가 그냥 재미있는 영화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영화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한다는 구실로 개인의 자유를 해치고 인권을 유린한 단체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에서 제이슨 본과 에드워드 스노든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실제로 존 맥케이는 에드워드 스노든을 가리켜 젊은 세대들에게 제이슨 본의 부류로 여겨지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에도 고스란히 투영됐습니다. 그 증거가 제이슨 본으로도 나타날 모양입니다. 맷 데이먼은 이 영화가 포스트 스노든 시대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테러가 할리우드 영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시죠?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도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스노든을 다룬 다큐멘터리인 시티즌4를 보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마지막에는 라스베이거스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맷 데이먼은 인터뷰에서 말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았지만 라스베이거스는 자본주의가 가진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면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진짜 자본주의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영화에서도 그걸 드러내는 장치로서 라스베이거스를 배경으로 삼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이슨 본은 테러의 영향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색과 자본주의의 만연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이슨 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아직 줄거리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짐작조차 하기 어렵네요. 다만 여전히 제이슨 본의 과거가 완전하게 밝혀지진 않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제이슨 본이 모든 걸 기억한다고 하자 니키가 모든 걸 기억한다는 게 모든 걸 안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더군다나 로버트 듀이는 제이슨 본에게 진짜 자신이 누군지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이슨 본이 아직 자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진 않다는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목도 예사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이슨 본은 3편의 영화를 거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거추장스러운 수식어를 다 빼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영화의 제목인 제이슨 본입니다. 하지만 제이슨 본의 본명은 제이슨 본이 아니라 데이비드 웹입니다. 즉,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아직도 진짜 자신이 누군지 완전하게 찾지 못했고 제이슨 본으로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니 정확한 건 영화를 봐야 알 수 있겠죠. 본 시리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액션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예고편에서는 잠깐이었지만 작은 폭발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의 리듬이 참 좋았습니다.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도구로 싸우는 게 특징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의자의 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잡지와 수건보다는 훨씬 더 흉기처럼 보이긴 하네요. 배우로는 맷 데이먼 외에 니키를 연기한 줄리아 스타이스는 그대로 돌아왔으나 파멜라 랜드를 연기한 조아 넬러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토미 리 존스가 합류했고 뱅상 카셀은 악역을 연기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배우라고 했던 알리시아 비칸데르도 CIA 요원으로 출연했습니다. 과연 제이슨 본은 새로운 인물과 달라진 세상을 배경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맷 데이먼은 이제 40대고 폴 그린그래스도 거의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전의 솜씨가 녹슬진 않았는지 기대해보겠습니다.